오늘 이야기는 좀 깁니다. 근데 이게 진짜 끝까지 듣고 나면 소름 돋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사 갈 때 전세입자가 왜 나갔는지 확인해 보신 적 있으세요? 강원도 춘천에 이수진이라고 하는 30대 초반의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수진 씨는 평소 미스터리한 사건에 관심이 많고 탐구적인 성격이라 조금 특이한 사건을 많이 찾아보곤 했대요. 그러던 어느 날 그녀에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수진 씨는 서울에서 살다가 춘천으로 이사하게 됐는데요. 그 빌라가 꽤 오래된 곳이었대요. 아,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오래된 건물은 좀 으스스한 매력이 있잖아요. 그 빌라가 월세 10만 원짜리였대요. 요즘 같은 시기에 10만 원이라니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그러니까 수진 씨도 혹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이사를 가게 됐답니다. 이곳이 내 새로운 시작이 될 거야. 수진 씨가 그렇게 생각했대요. 빌라 앞 도로에는 눈이 쌓여 있었고 낡은 현관문이 삐걱거렸답니다. 뭐 이런 건 기본이죠. 다들 공감하시죠? 그리고 그 빌라 입구에는 CCTV가 하나 설치되어 있었대요. 빌라가 꽤 오래되어 보이지만 나름의 매력이 있네. 수진 씨가 그렇게 중얼거렸다고 하더라고요. 시간이 흘러 오후가 되었고 수진 씨는 짐 정리를 마친 후 복도로 나왔대요. 그때 옆집에서 김영숙 할머니가 나오셨답니다. 김영숙 할머니는 70대 중반이셨고 친절하면서도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기셨대요. 수진 씨가 인사를 건넸대요. 안녕하세요. 저는 새로 이사 온 이수진이라고 해요. 할머니가 느릿느릿하게 대답하셨대요. 아, 새로 오셨군요. 여기는 좀 오래된 곳이라 조심할 게 많아요. 수진 씨가 궁금해서 물어봤대요. 조심할 게 많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할머니가 김치를 담은 항아리를 들고 계셨는데 그걸 살짝 내려놓으시면서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말이야, 이곳엔 이야기가 많답니다. 이야기라니. 수진 씨는 호기심이 발동했겠죠. 어떤 이야기인가요? 할머니는 잠시 고민하시더니 그건 나중에 차차 알게 될 거예요. 라고 하셨답니다. 수진 씨는 그 말 속에 뭔가 숨겨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마음 한켠에 두었대요.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다 보니 수진 씨는 빌라의 여러 곳을 탐험하게 됐대요. 그러다가 지하실에 갔는데 거기에 오래된 CCTV 모니터가 있는 걸 발견했답니다. 여기 CCTV가 있었네? 작동은 하는 건가? 수진 씨가 혼잣말을 했대요. 모니터는 오래되어서 먼지가 쌓여 있었고 지하실은 차가운 공기가 감돌았답니다. 이런 곳에 왜 CCTV가 필요하지? 수진 씨는 의아했대요. 신기하네, 한번 켜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모니터를 켰는데 화면은 꺼져 있지 않더래요. 수진 씨는 그 CCTV가 뭔가를 감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지금 구독, 좋아요를 안 하셨다면 바로 하세요. 새로운 곳에 이사 가면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나요? 그게 단순한 기분일지 아니면 뭔가 숨겨진 게 있을지 궁금할 때 말이죠. 그날 밤 수진 씨는 CCTV를 본 후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대요. 방은 어둡고 침대 옆에 작은 스탠드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어딘가 낯익은 그림자를 보게 됐대요. 이상한 꿈이었어. 너무 현실 같았어. 수진 씨가 깨어나서 중얼거렸답니다. 꿈속의 그 그림자는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대요. 계속해서 이럴 거면 잠들기가 무섭겠는걸. 수진 씨는 그렇게 생각했대요. 여러분, 꿈은 때론 현실보다 더 강렬하게 다가오기도 하죠. 그리고 그 꿈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꿈이 아닐지도 모르죠. 이제 이수진 씨의 이야기는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수진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죠. 그날 이후로 수진 씨는 계속해서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대요. 꿈속의 그림자는 점점 선명해지고 그 그림자가 마치 자신을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답니다. 수진 씨는 그저 꿈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해서 불안감이 커져갔대요. 어느 날 수진 씨는 빌라 계단에서 박준호라는 대학생 세입자를 만나게 되었답니다. 준호 씨는 활발하고 밝은 성격이었지만 가끔씩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불안함이 느껴졌대요. 그날도 계단에서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는데 준호 씨가 먼저 말을 걸어왔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CCTV 보셨어요? 준호 씨가 밝게 인사하며 물었대요. 수진 씨는 잠시 멈칫했답니다. 네, 봤어요. 왜요? 준호 씨가 약간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는 건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수진 씨는 의아했대요. 왜요? 무슨 일이라도 있었나요? 준호 씨는 잠시 말을 아꼈다가 다시 입을 열었답니다. 저도 한번 보고 나서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이상한 일들? 수진 씨는 귀가 솔깃했대요. 어떤 일들이요? 준호 씨가 머뭇거리며 대답했대요. 그 CCTV에 무언가 이상한 게 찍혔거든요. 그림자 같은 게. 사람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수진 씨는 그 말에 조금 더 관심이 갔대요. 그래서 그 후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준호 씨가 살짝 주변을 둘러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대요. 그 이후로 꿈에서도 그 그림자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꿈이 점점 더 현실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수진 씨는 준호 씨의 말에 무언가 알 수 없는 공포가 느껴졌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준호 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대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조심하는 수밖에. 아, 그리고 할머니께 여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곳에 오래 사셨으니까 뭔가 아실지도 몰라요. 수진 씨는 준호 씨의 말을 듣고 고민에 빠졌대요. 정말 할머니께 물어보는 게 나을지, 아니면 그냥 모른 척 하는 게 나을지 말이죠. 며칠 후 수진 씨는 김영숙 할머니를 다시 만났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느릿느릿한 걸음걸이로 복도를 걸어오고 계셨대요. 수진 씨는 할머니에게 다가가 인사를 드렸죠. 안녕하세요 할머니, 잘 지내셨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시며 웃으셨대요. 그래 잘 지냈지. 자네는 어때? 수진 씨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고민 끝에 물어봤대요. 할머니, 혹시 이 빌라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나요? 뭔가 이상한 일이 있다거나. 할머니는 잠시 수진 씨를 바라보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말이야, 이곳엔 오래된 이야기들이 있지. 그 이야기를 다 믿는 건 아니지만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수진 씨는 마음이 불편했지만 더 이상 묻지 못했대요. 할머니의 말 속에 뭔가 더 있는 것 같았지만 그걸 이해하기엔 아직 부족했답니다. 이후로 수진 씨는 계속해서 CCTV를 신경 쓰게 되었대요. 그녀는 다시 한번 지하실로 내려가 CCTV를 살펴보기로 했답니다. 화면에는 어두운 복도가 비춰지고 있었고 그곳에서 무언가 움직이고 있었대요. 수진 씨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걸 느끼며 모니터를 더 가까이 들여다봤답니다. 이건 사람이 아닌데? 수진 씨가 중얼거렸대요. 화면 속 그림자는 확실히 인간의 형태가 아니었답니다. 그것은 마치 무언가의 잔상처럼 어둠 속에서 서성이고 있었대요. 수진 씨는 그 광경에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호기심이 더욱 자극되었대요. 이걸 본 걸 후회하게 될지도 몰라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화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은 때론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수진 씨는 그날 밤 이후로 더욱 불안해졌대요. 그리고 그 불안은 그녀를 춘천 도서관으로 이끌었답니다. 춘천 도서관에서 수진 씨는 빌라의 과거에 대한 자료를 찾기 시작했대요. 오래된 신문 기사를 뒤적거리며 그녀는 빌라에서 실종된 사람들의 명단을 발견했답니다. 여기 실종자 명단에 있는 이름들이야. 수진 씨는 속으로 중얼거렸대요. 그 명단에는 많은 이름들이 적혀 있었고 그중 몇몇은 그녀가 꿈속에서 본 그림자들과 연결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답니다. 이 빌라에서 사라진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다고? 수진 씨는 그 사실에 충격을 받았대요. 왜 아무도 이걸 알리지 않았던 걸까? 그녀는 그 이유를 찾고 싶었지만 뚜렷한 답을 얻을 수가 없었답니다. 진실을 찾으려는 여정은 때론 예상치 못한 것들을 드러냅니다. 수진 씨는 이제 그 진실을 마주할 준비를 해야 했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수진 씨는 이제 모든 퍼즐 조각들을 맞출 준비가 되었대요. 그녀는 그날 밤 다시 한번 지하실로 내려갔답니다. 춥고 어두운 밤이었고 그녀의 손은 가벼운 떨림을 느꼈대요. 지하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고 그녀는 순간적으로 몸을 움츠렸답니다. 지하실 한쪽에 놓인 CCTV 모니터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대요. 모니터 앞에 서서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답니다. 이번엔 뭔가를 발견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자신을 다독이며 모니터를 켰대요. 화면엔 여전히 어두운 복도가 비춰졌답니다. 화면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대요.
그것은 분명히 그림자였지만 그 형태가 기이했답니다. 이건 사람이 아닌데?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대요. 그림자는 사람의 형상을 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마치 도깨비 불처럼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었답니다. 수진 씨는 그 그림자를 더 잘 보기 위해 모니터에 가까이 다가갔대요. 그러다 갑자기 그림자가 화면에서 사라졌답니다. 어디 갔지? 그녀는 당황하며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대요. 뒤에서 무언가의 기척이 느껴졌답니다. 수진 씨? 그 목소리는 박준호 씨였답니다. 수진 씨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대요. 준호 씨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준호 씨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수진 씨가 물었대요. 수진 씨가 지하실에 내려가는 걸 봤어요. 혹시나 해서 따라왔죠. 준호 씨가 대답했대요.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답니다. 여기 뭔가 이상해요. 수진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대요. 네, 저도 느끼고 있어요. 근데 이 그림자들 대체 뭐죠? 준호 씨는 잠시 고민하더니 조용히 말했답니다. 이곳에 오래된 이야기들이 전해져 내려오긴 해요. 실종된 사람들이라고들 하죠. 그들이 돌아오지 못한 이유가 아마 여기에 있을지도 몰라요. 그 말에 수진 씨는 등골이 오싹해졌답니다. 그럼 이 그림자들이 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준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빌라를 떠나게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수진 씨는 깊은 생각에 잠겼답니다. 그럼 이곳을 떠나야겠어요. 더 이상은 안 돼요. 준호 씨는 그녀의 결심에 동의했답니다. 맞아요. 완전히 최우선이니까요. 할머니께 말씀드리고 떠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영숙 할머니를 다시 찾아갔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사려 깊은 눈으로 그녀를 맞아주셨대요. 할머니, 저 이곳을 떠나려고 해요. 수진 씨가 말했답니다. 할머니는 잠시 말을 아끼다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말이야, 이곳은 오래된 이야기들이 많지. 잘 생각했네. 떠나는 게 좋을 거야. 수진 씨는 할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의 인사를 드렸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할머니. 그렇게 해서 수진 씨는 그 빌라를 떠나게 되었답니다. 떠나는 날, 그녀는 빌라 입구에 서서 마지막으로 돌아봤대요. 짐을 챙겨놓은 가방이 그녀의 발치에 놓여 있었고 겨울 아침의 차가운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답니다. 여길 떠나면 모든 게 끝날까? 수진 씨는 스스로에게 물었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답을 알 수 없었대요. 그저 이 기억이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만이 남았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기차 소리가 그녀의 귀에 은은하게 울렸고 수진 씨는 짐을 들어 천천히 빌라를 떠났답니다. 어쩌면 언젠가 다시 돌아올지도 모르겠어. 그녀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발걸음을 옮겼대요. 떠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억은, 그 공포는 언제나 우리 곁에 남아있을 테니까요. 어찌됐건 여러분도 새로운 곳에 가실 때는 항상 조심하시길 바랍니다.